사랑을 찾고 계신다고요? 어우, 놀랍네요. 사랑이 뭔지는 벌써 알고 계시니까 찾고 계시는 거겠죠? 저는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이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랑과 같은지 잘 모르겠네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그 일상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살고 있으니까 사랑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죽으면은 사랑도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사랑한다는 거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산다는 거는 어떻게 요약이 될까요? 우리가 산다는 거는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행동하고 이게 전부잖아요. 요약하면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행동하고 하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사랑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우리가 살면서 하는 그걸 요약하면 이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사랑이라는 것도 살면서 하는 거니까 이 세 가지 안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뭐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행동하고 여기에서 그럼 하나씩 사랑에 대해서 뭐 찾아본다고 하면 사랑을 한다는 것은 일단 생각한다는 그 부분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관심을 갖는 거, 관심을 갖는 데부터서 출발하잖아요. 일단 뭐 사랑한다는 거 하면 뭐 관심도 없는데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일단 사랑을 한다 그러면은 그 출발점이 관심을 갖는 데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데 뭐 사랑한다고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니까 당연히 사랑을 시작하는 단계는 관심을 갖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심을 갖게 되는 그 요인이랄까 뭐 그런 것들은 몇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것들은 뭐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정형화 시킬 수는 없고 그때그때 사례별로 틀리거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을 텐데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관심이 시작되는 거는 그 시작되는 단계에서는 본능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어떤 이유를 찾지 못해도 괜히 이렇게 관심이 가잖아요. 그것은 내 본능에 이미 무언가가 관심이 가도록 그 세팅이 돼 있다고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뭐 내 본능이라는 거는 뭐 과학적으로 뭐 설명하는 뭐 그런 뭐 유전자가 뭐 어떻다 이런 거보다도 내가 살아오면서 내 안에 축적된 여러 가지 뭐 생각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축적돼 있다가 어느 순간에 대상을 딱 만났을 때 그게 이제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툭 올라오는 거겠죠. 그래서 사랑의 시작 단계는 관심에서 비롯되니까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됐다. 그러면 이건 사랑의 시작 단계라고 간주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단계를 건너뛰고서는 사랑이 진행될 수가 없잖아요. 사랑이 예를 들어 가지고 옥상에 있는 거라 그러면은 1층 계단을 밟고 올라서 2층, 3층 뭐 이렇게 올라가야지만 옥상에 도달할 수 있듯이 사랑의 단계에서 보면은
관심을 갖는다는 거는 1층 계단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지 2층이 되는데, 그러면 관심 단계를 올라가서 2층에 가보면은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뭐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이제 마음속에서 생각이 감정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뭐 좋다, 싫다, 어, 그립다, 뭐 이런 감정들, 뭐 여러 감정들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나타나는 감정이라는 거는, 그 감정이 형성되는 거는 그동안 뭐 본인이 살아오면서 그 뭐 느꼈던 그런 축적된 그런 느낌이랄까, 뭐 아니면은 뭐 하여튼 뭐 내가 오감을 통해서 이렇게 축적해 놓았던 그런 자극들이 쌓여가지고 어떤 감정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래서 뭐 시각 정보, 뭐 촉각 정보, 후각 정보, 뭐지? 귀로 듣는 정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정보들이 이렇게 하나씩 쌓였는데, 좋은 정보들로 쌓인 경우도 있고 나쁜 정보로 쌓인 경우도 있고 그랬을 텐데, 그 정보들이 쌓여 있던 것이 어느 순간에 대상을 만나게 되면은 감정으로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좋은 감정이 될지 나쁜 감정이 될지 모르지만, 일단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좋은 감정이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나쁜 감정이 일어나면은 그 나쁜 감정이 일어나는 상태에서 뭐 사랑을 시작하진 않잖아요. 사랑한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감정 중에 좋은 감정이 일어날 거고, 그 감정이 일어난 밑바탕에는 그 좋은 정보들이 쌓여 있다가 감정으로 승화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한번 든다 그러면은 뭐 나한테 잘해줬던 뭐 부모님의 이미지가 뭐 상대방에서 나타난다든지,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줬던 뭐 어느 선생님의 이미지가 나한테 이렇게 좋은 정보로 축적돼 있다가 상대방한테서 그게 유사한 게 발견됐다든지 하면은 좋은 그 기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게 됐다. 뭐 그런 것은 그동안 그런 유사한 그 상대방에 대한 유사한 이미지가 내게 좋은 정보로 축적돼 있었다, 이렇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감정이라는 거는 이제 사랑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내가 나한테 좋은 정보로 축적돼 있었던 게 발현돼서 이제 감정이 일어났지만, 그 감정이 지속되는 것은 또 그 상대방이 내가 이제 축적시켜 놓았던 그 뭐랄까 좋은 그 정보들과 흡사하게 또는 더 좋게 계속 무슨 액션이라든지 피드백을 나한테 줬을 때만 좋은 감정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첫인상이 참 좋았다 저 사람. 그래서 이제 호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좀 같이 있는 시간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나한테 수집이 되는데 보니까 영 깨는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뭐 그러면은 처음에 가졌던 좋은 감정들이 다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단계에서는 서로 이제 그 정보 교환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 상대방에 대해서 가졌던 정보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단계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2층 계단에서 3층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3층 계단에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이제 행동이라는 부분이 있죠. 뭐 이소룡이 보면은 사망 유희 그걸 보면 그
그 탑을 1층부터 뭐 5층까지인가 이렇게 하나씩 층을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고수들을 만나가지고 하나씩 그 꺾고서 나중에 목적하는 그 상대방을 최고 꼭대기에서 만나잖아요. 그렇듯이 이 사랑의 단계도 맨 처음에 그 관심을 통한 생각 단계에서 두 번째는 감정 단계로 갔고 세 번째는 이제 행동의 최종 단계가 있는데 이 사랑하는 그 최종 단계에 가면은 그 행동이 음,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 그러면은 상대방한테 피해를 안 주는 행동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나는 뭐 주변 사람들한테 다 피해를 안 주는데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는 일상생활에서 뭐 저 사람을 뭐 사랑하지도 않지만 않는데도 불구하고 난 저 사람들한테 피해 주는 행동을 하질 않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음, 이 사랑하는 단계에서의 그 피해 주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은 내가 그런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의 사람은 피해를 안 입지만 내가 피해를 입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내가 피해를 입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갔을 때, 아, 이게 사랑하는 최종 단계까지 갔구나. 이렇게 일단 그 크게 윤곽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윤곽을 이제 크게 잡아본 거고, 이제 좀 하나씩 그 구체적으로 얘기해 본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세상에 너무 그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쓰이고 있다 보니까 혼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눈 떠가지고 저녁에 자기 위해서 눈 감을 때까지 듣거나 보거나 뭐 인지하게 된 그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뭐 99.99999%가 이성 간의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 사랑의 뭐 종류도 많고 대상도 많고 그런데 뭐 그런 뭐 에로스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연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뭐 이런 뭐 대상과 종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99.999% 듣는 거는 사람들 특히 뭐 이성으로 느끼는 상대에 대해서 갖는 그 감정과 행동, 생각을 사랑이라고 지금 하루 종일 듣고 있는 거잖아요. 보고.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그 사랑도 그런 것이고 아마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도 다 이성에 대한 그 사랑이지 뭐 다른 뭐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한 사랑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 간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근데 그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이제 자꾸 이제 규정을 명확히 짓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혼동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 혼동하고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게 좋아한다는 거하고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난 저 사람을 좋아해. 저 사람을 사랑해. 나는 이걸 좋아해. 이걸 사랑해. 그러는데 그게 이제 자꾸 말을 섞어 쓰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 방송 첫 부분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사랑을 찾으려고 하면은 사랑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알지도 못하는데 찾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산삼을 찾으러 산에 갔다. 그러면 산삼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아야지만 가서 찾을 수 있잖아요. 이렇듯이 우리가 사랑을 찾는다 그러면은 사랑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그 사랑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아쉽게도 대부분 사랑을
모르거나 아니면 혼동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 착각하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대부분 그 유사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좋아한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면은 이 좋아한다는 거는 뭐 어찌됐든 뭐 좋은 감정이라든지 좋은 느낌, 좋은 생각 뭐 이런 것들로 비롯해 가지고 나한테 뭐 기쁨을 주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뭐 나한테 고통을 주는 걸 좋아한다는 거는 이제 좀 특이한 사람이고 대부분 보면은 나한테 뭐 즐거움 내지는 뭐 기쁨, 뭐 쾌락, 뭐 이런 거 뭐 하여튼 좋은 느낌과 생각을 주는 것들을 이제 좋아한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는 그럼 뭐가 다르냐? 어차피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까도 우리가 산다는 것은 크게 생각, 감정, 행동 이렇게 세 파트밖에 없다 했는데 이 좋아한다는 거는 좋아하는 생각도 할 수 있고 좋아하는 느낌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행동에서 달라지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좋아한다고 하면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 행동에서 이제 나뉘는데 내가 사랑을 하면은 그 상대방의 해가 될 것 같으면은 내가 안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근데 좋아하면은 상대방의 해가 되든 말든 행동을 하면은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죠. 나는 어, 뭐랄까, 생선을 좋아해. 바닷속에 돌아다니는 난 고등어를 좋아해. 그래서 고등어를 좋아하지만 고등어한테 피해가 가. 내가 그걸 잡아먹으니까. 그래도 난 잡아먹잖아요? 좋아하니까. 근데 고등어 입장에서 보면 고등어는 피해를 보잖아요. 지가 죽으니까. 하지만 나도 그걸 알아요. 고등어가 죽는다는 걸. 하지만 나는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고등어를 잡아먹잖아요. 근데 내가 고, 고등어를 사랑해. 그러면 내가 고등어를 잡아먹을 수는 없잖아요. 피해가 가니까 피해 가는 거를 내가 참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배가 고파서 그런 고통을 겪더라도 고등어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나는 안 잡아먹잖아요. 거기서부터 갈리는 거죠, 이게. 구분할 수 있는 구분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자연을 사랑해, 나 꽃을 사랑해, 그러는 사람도 이렇게 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이쁜 꽃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꺾고 그 꽃을 어떤 사람은 안 꺾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꺾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꽃이네? 하면서 꺾어서 아니면 캐서 집으로 가져가든지 아니면 꺾어서 귀에다 꽂든지 하겠죠. 이거 좋아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행동이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꽃이야. 좋아하는 뭐 산삼을 캤어. 뭐 이랬을 때. 근데 만약에 진짜 그 꽃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꽃이 여기 있네 하고 꽃을 보는 순간에 이제 뭐 좋아하는 감정, 즐거움 뭐 이런 걸 다 똑같이 느꼈겠죠.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근데 행동에서는 내가 이 꽃을 뭐 봐서 좋아하고 기쁘고 하지만 이 꽃을 내가 캐가거나 꺾으면은 이 꽃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꽃을 그 자리에 두죠. 그리고서 이제 다음에 이 꽃아 뭐 너 행복하게 잘 살아라 뭐 이런 말을 하고서 아마 산을 계속 올라갔겠죠. 그렇듯이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는 행동에서 나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누구를 좋아한다 그래 누구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뭐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은 내가 또는 상대방이 본인들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어, 서로의 상대방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기준점으로 삼으면은 뭐 크게 뭐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런 그 기준점, 구분점, 기준점이라도 갖고 있어야 그나마 내가 뭐 사랑을 찾는다고 할 수 있지. 그런 기준점하고 구분점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뭐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섞여 있다 그러면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점을 갖고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고, 음, 그리고 이제 사랑에 대해서 너무 환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인간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거는, 사랑에 대해서 이제 규정해 놓은 거는, 지난번에도 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뭐, 시간 관계로 뭐 더 진행을 못하고 말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성경에는 그 사랑에 대해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성경 말씀이 권위가 있잖아요. 그 성경에서 그런 말한 사랑이라는 거는 결국은 본인이 본인한테 행하는 그런 본인을 소중하게 다루는 생각하는 그런 방법과 행동으로 그 타인에게 하는 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해 놓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랑이 쉽지가 않은 거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게 우리 사람들은 당연히 본인이 최고의 가치고 본인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이거는 생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생명의 특성을 뛰어넘어서 그런 뭐 이타심을 발휘한다는 거는 진짜 성인이나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뭐 상대방이 배고프다고 뭐 어디 뭐 불교에서 얘기하듯이 뭐 내 뭐 팔을 하나 잘라서 삶아줬다든지 하는 거는 성인이나 가능한 거지 일반인들이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 찾는다는 것 자체가 과한 희망사항이니까 아예 그건 꿈 깨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은 그런 그 어떤 아주 멋있고 또는 이상적인 그런 사랑을 남녀 간에는 할 수가 없는가, 경험할 수 없는가, 이렇게 의구심이 들었는데, 뭐 똑같진 않지만 유사한 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랑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라고 느끼는 거는 내 피부 바깥은 남과 세상이고 피부 안은 나잖아요. 그래서 나를 나를 아끼고 보존하는 거를 사랑이라고 했을 때, 그럼 당연히 내 몸 안에 몸을 아끼고 보존을 하는 게 사랑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근데 내 몸에서 밖으로 분리가 돼서 타인이 됐는데, 그 타인에 대해서도 내 현재의 몸과 같이 몸을 아끼고 보살피는 것처럼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행동과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게 이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유사한 사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이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내 몸이었던 거예요. 어머니의 일부 몸이었죠. 그런데 이제 애를 낳아가지고 애가 이제 객체가 돼서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타인이잖아요. 타인이 돼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살고 있는데, 그 타인에 대해서 여전히 내 몸과 같이 생각하고, 아끼고 하는 거는 어머니잖아요. 대부분의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자식이 아무리 커도 늘 관심을 갖고 생각하잖아요. 자식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감정도 늘 그 자식에 대한 감정. 그러니까 아까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하나가 좀 빠진 것 같은데, 그 감정의 단계에서는, 사랑하는 단계에서는 주파수를 맞추잖아요, 서로. 상대방이 아프면은 나도 아픈 감정이 들고, 상대방이 기쁘면 나도 기쁜 감정이 들고, 그렇듯이 이렇게 무전기 같이 상대방과 나가 서로 교통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단계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는 자식이 상태가 어떤지 늘 관심과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그 감정도 서로 소통을 하잖아요. 아, 자식이 슬퍼한다 하면은 나도 슬픈 감정을 느끼고, 자식이 뭐 기뻐한다 그러면 어머니도 당연히 기뻐하고 막 이렇게 감정의 교류가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게다가 이제 마지막에 구분 단계인 행동에 들어서도 어머니는 자식이 피해가 갈 것 같다 그러면 본인이 피해를 보는 게 명확한데도 그걸 감수하면서 그 행동을 하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그 사람들이 그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거는 어머니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사하게. 아니, 근데 그 유사도가 거의 99.9%죠, 이게. 근데 이런 어머니를 제외한 다른 사람한테서 이런 사랑의 감정을, 사랑이라는 것을 받을 수가 있을까 하고 생각해 봤을 때, 무진장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말은 곧,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가능성이 0.0001%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아쉬워할 필요가 없이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어려운 그 뭐랄까 그렇게 사랑하는 게 어렵고, 그런 당연히 사랑받는 것도 그만큼 어려운데, 그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내가 사랑을 동시에 받고 하는 게 매치될 확률은 진짜 뭐 우주에서 뭐 외계인을 만날 가능성 그 정도로 희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눈만 뜨면 사랑을 갈구하고 찾고 찬양하고 하는 게 그만큼 희소하고 가치가 있으니까 그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어, 노래를 하는 거지. 뭐 길 가다가도 발에 툭툭 걸리는 뭐처럼 그렇게 흔하고 쉽다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 뭐 그렇게 뭐 갈구하거나 아니면은 뭐 찾고자 뭐 하겠어요? 한, 뭐 집에 있는 뭐 뭐라 그럴까, 누구 집에나 누구 손에나 다 있는 핸드폰처럼 그렇게 사랑이 쉽고 찾기가 쉽고 보기도 쉽고 뭐 쓰기도 쉽다 그러면은 그거 이렇게 찾겠어요? 항상 손만 뻗으면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어렵다. 그 대신에 그만큼 가치가 있다. 이렇게 그 생각을 갈무리를 하면은 우리가 이게 살면서 사랑을 뭐 찾거나 뭐 그러는 과정에서 왜 내 사랑은 없을까 이렇게 뭐 조바심을 갖거나 아니면은 뭐 포기하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뭐 생각이라도 이제 어렴풋이라도 해 놓으면은 좀 여유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뭐 남녀 간이라든지 이성 간에 뭐 사랑하고 헤어지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말은 사랑하고 헤어진다 그랬지만 그 사랑했다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었는지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한 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사람들끼리 만나고 사귀다가 그냥 헤어진 거지. 뭐 굳이 뭐 사랑했는데 뭐 헤어져서 뭐 사랑을 잃어서 뭐 어떻다 뭐 이렇게 심파적으로 갈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는 뭐 인간관계뿐만 아니고 이게 세상 사는 일은 늘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게 다반사기 때문에 그 중에 뭐 내가 좋아했던 좀 친했던 사람과의 헤어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거기다가 뭐 큰 의미를 굳이 부여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좀 냉정하게 얘기한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냉정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내 기준에서 봤을 땐 사실을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남들이 이제 좀 환상을 가졌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랑해서 결혼해서 부부 생활을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여지껏 얘기했던 기준으로 봤을 때 사랑해서 결혼하고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1%도 안 될 거고, 뭐 단적인 예로 내가 지금 내 배우자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내가 그, 그 배우자를 뭐 집에 있는 가구와 등가시 한다고 생각이 되면은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가구라는 게 뭐예요? 그냥 항상 눈에 있으니까 뭐 봐도 있으면 있나 보다, 없으면 또 없나 보다 하는 거지 어떤 감정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대방 배우자를 봤을 때 그냥 말은 하고 밥은 같이 먹지만 그냥 뭐 있으니까 말하고 같이 있으니까 같이 밥 먹는다는 것 뿐이지, 아까 얘기한 그 사랑의 세 가지 그 범주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가, 어, 이, 이 사람이 뭐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네, 아니면 오늘은 뭐 어떤가, 뭐 옷은 뭐 제대로 맞춰 입었나, 뭐 하는 뭐 사소한 그 관심을 비롯해 가지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수시로 이 사람이 지금 뭐 밥은 먹고 있나 아니면 뭐 일은 잘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1단계, 그리고 2단계는 그 감정의 교통. 그러니까 상대방 배우자가 뭐 우울해하면은 뭐 나도 같이 우울해지거나 아니면은 기뻐하면 나도 같이 기뻐하고, 뭐 이런 감정의 그 교통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가. 세 번째는 행동.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뭐 피해가 가거나 뭐 아니면 내가 피해를 보거나 하면서도 어떤 행동을 하거나 안 하거나를 하고 있는가.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부부 생활, 애를 비록 낳고 살고 있지만 부부 생활을 사랑하면서 유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자유주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그 사랑의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생각이라든지 관심 그리고 행동이 이렇게 안 일어나면은 그냥 헤어지잖아요. 굳이 뭐 헤어질 이유를 만들어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다른 뭐 방법을 찾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떤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뭐 권장하거나 뭐 그럴 사항은 아니어도 알고는 있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너무 그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고 아니면은 세뇌당해가지고 그냥 막연히 그냥 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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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러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찾고 있는데, 그래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생각나는 대로 뭐 사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그 사랑이라는 거는 서로 그 감정을 이렇게 교통하는 2단계에서 감정을 서로 교류하는 그런 단계가 어, 서로 사랑하는 단계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 그런 단계가 안 되더라도 무전기가 서로 이제 소통이 돼야 무전기인데 내 소리만 상대방이 듣고 상대방 소리는 내가 못 들으면은 이건 무전기라고 할 수 있나요? 반쪽짜리 무전기죠.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래서 짝사랑이라는 게 혹시 누군가를 짝사랑하고 있다고 하면은 안 하는 것보단 낫다. 그런 상태를 그렇게 뭐 내 발신기, 내가 하는 짝사랑은 발신기잖아요. 상대방 수신기가 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내 발신기라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언젠가 이제 누군가로부터 나한테 이제 그 발신이 들어왔다, 사랑의 발신이 들어온다 그랬을 때 내가 그걸 느끼면 나는 그때 내 발신기가 고장이 안 나 있어야지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 이야기를 발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짝사랑도 같이 있는 거다. 그것도 하기 힘들다. 만약 누군가를 짝사랑하고 있다 그러면은 고민할 필요 없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라. 그 대신에 뭐 원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뭐 밖에 비가 와서 그런지 뭐 내가 뭐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좀 로맨틱하게 얘기하려고 이게 컨셉을 잡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로맨틱한 것 같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젊었을 때 굉장한 그 로맨티스트였는데 뭐 굉장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로맨티스트였는데 뭐 나이가 든다는 건 핑계고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눈이 좀 달라지다 보니까 이렇게 그 환상이 좀 거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몸이 건조해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과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오늘은 뭐 로맨틱하게 한번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뭐 잘 됐나 모르겠네요. 다음에 뭐 또 분위기 되면 로맨틱한 걸 한번 또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럼 다음에 봐요.